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굉장히 나름대로 반등을 바로 해주는 그러한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걸 확인하는 아침에 그렇게 기분은 나쁘지 않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라 또 이꼴이 될 가능성,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그러한 하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오늘 미 금리가 아주 크게 많이 하락하는 모습에 이제 집중을 한 거죠. 특히 10년짜리 금리가 오늘도 11p 이상 빠지면서 기준금리는 뭐 오르진 않지만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금리가 빠지는 쪽으로 사람들이 배팅을 하고 있구나. 금리 하락은 결국 성장주,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저 PBR보다는 성장주가 결국 시장의 대세로 다시 돌아올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금리 하락에 방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또 오늘 또 중요한 숫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명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결국은 금리를 3월에 지금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는데 3월은 물 건너가더라도 5월 정도는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해볼 수 있는 상황. 정치적으로도 5월, 6월, 7월 좀 금리를 내려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하게 배팅을 하는 것도 나쁜 것 같지 않다. FOMC 이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마크하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이제는 정책 싸움, 선거 전략 싸움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뭐 기업 실적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또 중국은 어떤 모습으로 다룰지,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지 않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도 결국 성장주가 시장을 리딩할 가능성. 오늘 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제 소외되었던 반도체 AI 쪽의 기술적 반등이 오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좀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한번 봅시다. 네, 키포인트를 보면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22만 4천 건, 드디어 22만 건을 올라왔네요. 11주례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 1월 ISM 제조업 지수도 49.1, 거의 이제 50을 회복하는 모습. 2022년 5월 이후 최고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연 5.25%로 동결을 했다. 4연속.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들이 중앙은행들이 전부 윗단을 막아놓고 있는 거죠. 네, 아래로 이제 가야 되는데 옆으로 행보하는데 어느 순간 이러한 기대감들이 쌓여서 내려올 가능성, 경제도 좀 무너지는 것에서 대비를 해야 되고 보험용으로 금리를 인하할 그 트렌드가 하반기에 작동을 한다면 주식시장은 여기서 그동안 참 우리를 1월 내내 고통스럽게 했는데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메타가 자체 개발한 새 AI 칩을 올해 데이터 센터에 탑재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애플이 2월 비전 프로를 정식 출시한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는 일단 1% 상승을 했다. 오늘 장 끝나고 발표를 하죠. 미 빅테크 구조조정의 확산. 줌 비디오 전체 직원의 2%를 감원하겠다. 우리 한움 가격이 101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급 불균형 등 영향. 엔비디아 중국용 AI 칩 가격이 화웨이와 비슷할 듯. 이러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오늘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온 게 아닌가. 어제 눌러있던 반도체 AI, 생성 AI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또 반가운 소식은 달러 지수가 103이 깨졌어요. 102.887. 달러 약세. 그렇다면 원화나 다른 통화의 강세가 오늘 된다면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빠져나가지 않고 소폭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아침에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미 국채금리를 봤다. 2년짜리는 4.198인데 3.1bp 하락밖에 안 했는데 10년짜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859, 10.5bp나 하락을 했습니다. 20년짜리는 11.7bp, 30년짜리는 11.3bp. 장기금리가 크게 하락을 하며 우리 성장주에게 나름대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오히려 FOMC 이후에 시중금리가 가장 먼저 아래로 치고 달리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위안을 좀 찾고 반등의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AI, 이런 로봇 이런 쪽에서 크게 가슴에 상처를 갖고 계시는 우리 친구분들, 오늘은 좀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보죠.
금리 빠지고 달러 약세로 가고 WTI도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74.04달러. WTI가 마의 80대의 벽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 결국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테슬라는 0.5% 상승, AMD 1.96% 상승, 엔비디아 2.45% 상승. 엔비디아가 우리를 더 살려줄 것 같아요. 630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를 목표를 이제 650달러 1차, 700달러 2차로 잡아야 되는데 과연 2월 20날 발표죠. 엔비디아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시장에서 이런 그나마 이렇게 니드가 있다는 게 시장을 바닥으로 처박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안전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1.28% 상승, 일라인들리도 1.68% 상승.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2% 하락을 했네요. 네, TSMC는 0.76% 상승. 반도체주들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AI 쪽 관련된 엔비디아나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좋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에 이제 수출이 발표가 됐죠. 이 수출이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 이면을 한번 뒤집어 보면 그렇게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게 아마 하이투자증권의 이상현인가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걸 지적을 했는데 한번 그분의 논리를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자, 2024년 1월 수출은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대악조건 속에서 국내 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18% 증가하는 양호한 모습이다. 숫자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대중국 수출 증가율도 YOY로 16.1% 상승을 기록하고 22년 6월부터 지속되었던 대중국 수출 역성장세도 마침내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처럼 수출 경기에 온풍이 불어온 듯 하지만 1월 수출에는 허와 실을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인 반도체 수출의 회복은 우리가 좀 반겨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 56.2%로 7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반도체 수출액이 98억 달러보다는 1월 수출액이 소폭 감소한 94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추세적으로 회복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고무적이다. 즉 뒤집어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이외에는 모든 면에서 수출이 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명도에 있지만 암도 있다는 거죠. 12월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고 재고가 급락하는 등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지적한 바 있지만 1월 반도체 수출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아주 고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참고로 관심이 넘은 반도체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24년 1월 1일에서 1월 25일 기준 전년 동기 YOY로 35% 상승을 기록했다. 다만 작년 23년 1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46.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회복을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 좀 더 트렌드와 추세를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긍정적 시그널은 견조한 대미 수출이다.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좋은 것이 1번 긍정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 긍정적인 요인은 미국 대미 수출이 여전히 좋다는 거죠. 1월 대미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비 26.9%로 역대 1월 중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1월에는 대미 수출액이 대중국 수출액보다 다시 낮아졌지만 대미 수출은 국내 수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점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수출 1월 수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모두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살짝 틀어서 또 봤다는 거죠. 1월 수출에 부정적인 측면은 없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시그널이 있는 반면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첫 번째, 1월 수출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1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 YOY로 18.1%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조업일수 효과가 크게 작용을 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증가에는 전년 동월비 5.7%밖에 지나지 않는다. 조업일수를 빼면 5.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수출이 개선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에 비해 강한 회복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더욱이 2월에는 설 연휴 영향으로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서 수출 증가율이 진짜 마이너스 증가율로 하락할 그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트렌드를 봐야 된다. 1월만 가지고 환호할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결국 1, 2월 수출을 모두 확인해야 올해 수출 회복 강도 초반기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대중국 수출 회복 여부가 정말 대중국 수출이 회복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거냐. 수치를 까봤더니 꼭 그렇지만 또 않다는 거죠. 앞서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16.1% 증가했다고 언급했지만 조업 일수를 감안할 경우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4%밖에 증가한 게 아니다. YY 기준으로. 지난해 1월 조업 일수를 감안한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29.5%를 고려한다면 4% 증가율을 가지고 대중국 수출 회복을 논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수치이다. 일평균 대중 수출을 보더라도 일평균 수출액의 회복을 아직 그렇게 크게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처음 적자를 기록했던 대중 무역 수지가 올 1월에도 17억 달러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환호할 만한 일은 아니다는 거죠. 월간 기준으로 23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여러모로 대중 수출 혹은 교육 사이클의 정상화가 매우 더딘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겉모습의 숫자는 화려한데 2023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 또 일평균 수출로 나누면은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다. 회복은 되고 있지만 그 숫자에 드러난 숫자만큼 환호할 일은 아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업종별 수출 차별화가 심하다. 반도체 이런 쪽으로 자동차, 조선, 삼두마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분야에서는 수출이 줄고 있는 모습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세 가지 점을 좀 어두운 면도 있다. 좀 더 트렌드를 가지고 봐야 된다. 너무 흥분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줬습니다. 어제 또 제가 봤던 리포트 중에 여러분들이 소개시켜줄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의 허인한 애널이 한국 주식은 언제 오르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인한 애널은 미국의 실질금리가 나쁘지 않다.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인데 명목금리 미국제 10년 만기 수익률이라는데 2.2%다. 그러면 과거에 가장 높을 때보다도 낮다. 물론 이렇게 낮은 케이스도 있었지만 아주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통화가 긴축적이지 아주 타이트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두 번째, 그는 미국이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한국이 상승하는 시기가 있었다. 특히 기준금리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 국면에 따라서 한국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고 미국이 상승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구별을 해줬는데 먼저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떤 모습으로 다룰 때 미국이 주로 상승하는 이걸 봤더니 미국 금리는 금리 인상을 중단한 구간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더라. 다시 한번 미국은 기준금리 측면에서 인상을 중단한 시기에 내리거나 올리거나가 아니라 인상을 중단해서 멈춰서 옆으로 행보할 때 미국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른 모습이 나타나더라. 미국은 금리 인상 중단으로 금융 여건이 좋아지며 미국 재정이 확대되고 가계와 기업의 저축 금리 동결 영향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때 이 시기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을 하더라.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아니라 중단할 때 예컨대 닷컴 버블 국면이었던 2000년 5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오른다든지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 2006년 7월 마지막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주목할 점은 미국이 금리 동결 국면에서 2006년 즉 중국 모멘텀이 강했던 국면을 제외하면 한국보다 미국 나스닥이 강세폭이 좀 더 컸다는 거죠. 그중에서 한국도 이기는 모습이 나타났다. 2018년 12월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2024년에서 24년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하다가 멈추고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이요. 이럴 때는 미국이 가장 좋고 한국마저도 이기고 나스닥이 최고더라. 이러한 것들을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2000년 5월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멈추고 옆으로 기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죠. 한국 코스닥보다 더 오르더라. 그 다음에 2006년 7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옆으로 행보할 때 보면은 이게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한국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오르는 모습.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럼 우리 한국은 대체 언제 오르나 이걸 또 한번 이 애널리스트가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을 이기는 케이스는 QT를 중단 후 국내 증시와 코스닥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 QT가 중단된다. 그렇죠? 돈을 이렇게 시중에서 걷어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중단이 될 때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보다도 더 많이 오르더라.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언제인가? 미국 금리 정책 또는 연준의 자산 방향이 반전되는 시점. 긴축에서 완화로 확실히 반전된 시점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을 이기더라. 즉 QT가 중단되거나 금리가 인하된 시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다는 거죠. 연준의 자산 축소 혹은 소위 QT 규모가 멈추거나 줄어들 때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 하락 압력도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도 하락도 진정이 되더라. 하락이 진정된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더 높게 고평가를 받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밸류에이션 하락세가 진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연준 자산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강하게 이기더라. 따라서 금리가 멈춰서 밸류에이션 하락되는 것이 멈추고 여기에 돈마저도 이제 긴축했던 것들을 좀 풀어줄 때가 가장 한국 주식이 유리한 모습을 가지더라. 이게 이머징 시장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 자산이 멈추는 이런 시기들은 한국이 유리한 국면이 있고 이러한 때 주가가 오르더라. 지금은 좀 빠르다는 거죠. 지금 이제 금리를 멈추고 행보하는 구간에는 미국이 유리하고 실질적으로 QT라든지 이런 것들 돈을 빨아들이는 것을 줄이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한국이 더 많이 달려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름대로 재밌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머리에 심플하게 남는 좋은 지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연준 자산이 늘어날 때 우리 코스피가 이기는 거죠. 네, 미국 연준 자산이 늘어날 때 우리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유리한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보다 유리하고 그 중에서도 코스닥이 가장 유리하다. 연준이 자산 긴축을 멈출 때 이걸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월한테 이제 QT에 대해서 언제 중단하냐고 물어봤더니 아직은 뭐 큰 변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한 변화는 이제 3월 FOMC 5월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간의 싸움인데 그 사이에 너무 터뷸런스 변동성이 심한 게 이제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시장은 어제 의외로 상승 마감인데 우리는 춥고 배고픈 한 주가 지나가고 있다. 반도체 AI 쪽으로 배팅했던 사람들은 좀 힘든 모습이었죠. 반도체 AI주들의 확실한 차별화가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죠. 우리는 시베리아입니다. 심지어 어제는 2차 전지마저 반등했으나 반도체나 AI는 소외를 당했다. 오늘 아침 미국 증시가 반등하며 우리도 한 줄기 빛을 기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됐다. 전형적인 천수답은 인디안 기후제 전략밖에 없지만 이번 위기만 벗어난다면 다시 성장주가 시장의 리더로 돌아올 수 있다. 일단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내려갔던 것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그동안 꼭대기에서 20%씩 다 조정을 받았죠. 이러한 그 어떤 가치, 가격에 대한 메리트. 그 다음에 저 PBR로 계속 돌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도 이제 조금씩 희석이 될 가능성. 이렇게 되고서 저 PBR이 갈수록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시 반도체 AI 생성의 로봇 우리가 좋아했던 종목으로 다시 시장이 돌아올 가능성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우리가 전고점까지 다시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겉은 너무 화려했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속이 쓰린 그러한 하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어제 올랐던 것들 또 쏟아 부으면서 윗골이 좀 조심할 상황 이런 상황이고 어제 올라왔던 것들은 좀 빠지고 어제 빠져서 못 올라왔던 것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반등의 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주부터는 좀 연속적으로 달리는 그러한 것.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애플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어떻게 실적을 발표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고 저도 참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주말을 좀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카페 친구들은 또 제가 장중에 코멘트 계속 해드릴 생각이고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일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매일매일 감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좀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페 굉장히 좋은 카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